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습지 6번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요거에 대해 볼 건데요. 우리 지금 기체, 액체, 고체를 봤고요. 이제 수용액, 이제 용액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액체긴 한데요. 요거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액을 따로 떼서 지금 농도 구하는 걸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우리 작년에 화원에서 봤던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퍼센트 농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내용을 배우게 될 하나 추가되는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퍼센트 농도부터 보시지요. 자, 퍼센트 농도,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거는 용액이 진하거나 묽은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퍼센테이지 농도라고 얘기해요. 몇 퍼센트야 라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학 시간에도, 그죠? 자, 얘를 정의할 때는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할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용액의 질량,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퍼센트 농도 땡땡, 저거는 곱하기 100을 한 거야 라고 기억해 주시면 가장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뭐 녹는다 녹인다 라고 하는 이용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거 화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용질을 용매에다가 우리 용해시킨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용액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 그죠? 용액이라고 하는 건 용질과 용매가 둘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얘를 한 번 더 풀었으면은 용질 더하기 용매 질량 g인 거죠. 거기다가 용질 g수 곱하기 100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같이 써도 상관없다 라고 우리 표현합니다. 그죠? 자, 근데 ppm 농도라고 하는 게 간혹 쓰일 때가 있대요. ppm 농도인데, 자, 얘는 훨씬 더 많아요. 100g이 아니라 100만 g이에요. 그죠? 100만 원 돈. 용질의 질량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조금 들어있을 때, 용질이 조금 들어있을 때 사용을 할 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대기 중에 오존, 그 다음에 강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환경 오염 정도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쓴대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식품 같은 거, 약국에 갔을 때 뭐 약을 샀을 때 이게 얼마만큼 들어있어요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나타낼 때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당연히 ppm 농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용액의 질량인데, 알고 있죠? 용액의 질량이 얼마야? 그 다음에 이제 용질 질량이 얼마야? 라고 하는데,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얼마를 준다는 거야? 100만을 준다는 거죠. 10의 6승을 해주면은 ppm 농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나 조금일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둘 다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질량. 물 100g, 물 100만 g 속에 용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질량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얘는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퍼센트 농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질량 퍼센트 농도예요.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비교한 거기 때문에 질량 퍼센트 농도입니다. 다른 것도 있단 소리예요. 부피 퍼센트 농도도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어떤 엄마가 주방에서 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액체들. 그런 거는 질량 퍼센트 농도가 아니라 부피 퍼센트 농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질량 퍼센트 농도를 보고 있고, 그 질량이라고 하는 게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폐 활동하기 봤더니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 농도, 퍼센테이지 농도랑 ppm 농도를 나타내 봤습니다. 자, 질소는 75.5%가 공기 중에 들어있어요. 이걸 한번 퍼센트 농도 있는 걸 ppm 농도로 한번 바꿔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얘는 100g 중에 75.5g입니다. 그죠? 그럼 100만 g 중에 얼마만큼 들어있을 거야? 라고 표현을 하죠. 100g 중에 75.5g이라면 100만 g 중에는 얼마야? 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75만 5천 이만이 된다는 거죠. ppm 농도가. 숫자가 너무 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퍼센트 농도를 사용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이게 더 편리하죠. 너무 크게 되면은, 단위가 커지면은 우리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퍼센트 농도를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자, 몇 회 봤더니 그림에서 요조는 0.05 ppm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ppm 농도를 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ppm 농도를 쓸 때는 왜 ppm 농도를 쓰냐 라고 얘기했더니, 자, 여기서 봤더니 환경 기준이요 0.1 ppm이에요. 환경 기준이 0.1 ppm이고 그 밑에 변화가 0.05 ppm이죠. 한마디로 그 변화가 굉장히 작아요. 변화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숫자가 너무 커지면 왜냐하면은 분명히 100으로 간다면은 10의 마이너스 0.00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너무 양이 적을 때는 변화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pm 농도를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확인하기 잠깐 보실까요? 어느 약수터에서 채취한 물의 용존산소량, 물에 이제 액체에 산소가 얼마만큼 들어있냐, 녹아 들어있냐라고 하는 걸 물어봅니다. 3ppm이래요. 그죠? 요거를 이제 킬로그램,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로 조금 바꿔보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3ppm을 정의할 때는 10의 6승 g에 3g이 녹아 있는 거죠. 그죠? 자, 1kg은 1000g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10의 3승 g입니다. 여기에는 얼마만큼 들어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0.003g이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수점 세 자리까지 가는 것보다는 ppm 농도를 나타내는 게 좀 더 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되셔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퍼센트 농도랑 이제 ppm 농도였다면 이제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화학 반응에서의 몰 농도라고 하는 거가 기억나실 거예요. 몰 농도라고 할 때는 용액, 똑같이 용액인데 이번에는 질량이 아니라 부피죠.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이번엔 또 질량이 아니라 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몰 농도를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물에 희석했을 때 라고 얘기를 하죠. 수용액 상에서 많이 문제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적 관계. 양적 관계 확인할 때 몰 농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아는 용질의 몰수,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질의 몰수를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량이 아니라, 물론 질량 비교하는 문제들도 있긴 해요. 그죠? 근데 몰수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용질에 입자수, 얼마나 들어있어 라고 하는 입자수를 사용해가지고 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지요. 그리고 걔가 단위가 리터 단위였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용질의 몰수. 그래서 여기가 MOL, 몇 몰이야 라고 있는 거. 자, 그래서 몰 퍼 리터라고 우리가 단위를 쓰긴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거 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단위지요. 자,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얘가 중요한 게 하나 있지요. 자, 요거는 1리터입니다. 1리터라고 하는 부피라고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우리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을 때는, 자, 얘는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온도에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자, 우리 지금 앞에서도 기체, 사실은 기체에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 좀 애매하긴 한데요. 부피랑 온도, 영향이 있지요. 샤르를 붙이겠나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용액의 부피, 온도가 올라가면요. 부피가 올라가요. 부피가 변해요. 부피가 변하면은 몰 농도는 변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 혹은 만들어서 바로 쓰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타나면 당연히 그런 게 없다는 가정하에, 온도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실험 문제를 주긴 하겠지요. 자, 근데 실험상에서 항상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몰 농도보다는 우리가 뭘 쓸 거냐?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얘는 스몰 m으로 쓸 거고요. 몰 퍼 킬로그램. 아하, 이번에는 리터 단위가 아니라 킬로그램 단위, 질량 단위가 나왔군요. 부피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만 질량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아까도 ppm 농도, 퍼센트 농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잘못 하나 한 게 있어. 이 용액이 아니라 용매입니다. 용매 1kg, 1kg. 이거 꼭 고쳐주셔야 돼요. 용매 1kg이에요. 용매. 이거 용액으로 왜 쳤는지 몰라요, 저도. 똑같이 몰수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라고 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몰랄 농도를 나타낼 때는 용매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킬로그램 단위고요. 용질의 몰수입니다 라고 표현하죠. 자, 위에 거는 용액.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용매랑 용질이랑, 밑에는 용매. 물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물이죠. 얘는 물만의 질량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때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시죠? 정의는 이렇게 봤어요. 문제로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풀이하게 나왔더니 고체수 나트륨은 40 화학식량입니다.
4g이 있었어요. 물 100ml에 녹여가지고 수산화듐 수유기를 만들었어요. 몰랄농도 얼마냐? 자, 몰농도 구하는 거랑 똑같은데,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몰랄농도는 용매 질량이죠. 질량은 그람 단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준 거는 100ml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ml를 그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밀도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ml를 g으로 바꾸려면 100ml예요. 여기에다 밀도 1g per ml를 곱해주셔야죠. 그래야지 요게 없어지고 100g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돼요? 얘는 100ml는 100g이야 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풀을 거예요? 화학식량. 우리가 알고 있는 용질의 몰수니까. 그죠? 화학식량 40분의 4g이고요. 그죠? 그럼 여기 4몰이고요. 얘는 지금 얼마만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kg 중에 100g 있어요. 이렇게 써요. kg이라고 써야겠죠. 자, 그럼 얘는 얼마예요? 답은 1몰랄 농도라고 계산이 나오겠죠. 되십니까? 자, 마찬가지 물 100g에 수산화듐 40인데 0.01 만들었대요. 이번에는 질량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0.1kg이에요. 그죠?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0.01 몰랄 농도를 만들었대요. 그죠? 그러면은 X는 얼마인 거예요? 0.001 몰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X로 또 하면 좀 애매한가요? 질량을 하면 0.001 몰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수산나트륨을 녹인 거야? 라고 한다면 1000분의 아니지. 얼마니? 이게 1000분의 1이고요. 40이니까 100분의 4g. 이렇게 녹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지요. 돼요? 이거 역수 문제 푸는 거는 우리 작년에도 해봤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밑에 실험 탐구하기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농도 용액 만들 거래. 우리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해봅시다. 수산나트륨 이용해가지고 1몰랄 농도 만들 거래요. 용질의 몰수는 4g만 썼습니다. 4g은 0.1몰이에요. 그러면은 용매 질량 얼마나 쓸 거냐 라고 했을 때 요게 0.1이고요.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그랬을 때 1몰랄 농도를 만들 거니까 X도 0.1kg, 100g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험 용구 용도 파악하고요. 4g 측정해서 부피 플라스크 질량 104g. 자, 우리 그 몰농도 측정할 때는 여기 모가진 만큼 담아야지 요게 1리터 혹은 100ml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4g 넣고 여기 넣은 게 아니라 전자저울로 재가지고 요거 104g 맞춰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돼요? 두 가지가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 2번 보시면 35% 염산을 이용해서 0.1몰 100ml를 만들기 위한 염산의 질량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0.1몰입니다. 그죠? 0.1몰에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염산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0.1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0ml였으니까 0.1몰 100ml. 그러면 여기가 0.1리터겠죠. 그럼 여기가 X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염산은 몇 몰이 필요하냐면 100분의 1몰이 필요해요. 그죠? 염산이 100분의 1몰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100분의 1몰에 해당하는 HCl이 있다는 거죠. 35%라는 건 질량이잖아요. 그죠? 100g 중에 35g. g이니까. 자, 100분의 1몰을 이제 질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100분의 1몰에다가 분자량을 구하시겠죠. 36.5. 왜냐면은 얘는 그람 퍼 몰이니까요. 그죠? 분자량이 그람 퍼 몰이잖아요. 1몰에 35.5g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너무 힘들지. 100분의 36.5니까요. 0.365g이에요. 그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100분의 1몰에 해당하는 염산인 거예요. 그죠? 자, 100분의 1몰을 필요하려면 저 35% 질량을 얼마큼 따라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100g 1대 이게 두 번째 단계였죠. 세 번째 단계겠죠? 100g에 35g이 들어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몇 g이 필요하냐면 0.365g이 필요해요. 여기를 y로 둘까요? 왜냐면 얘가 염산이고 얘가 염산이니까요. 이거는 물 더하기 염산이죠. 그럼 물 더하기 염산이 얼마만큼 필요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y 값을 구하면은 약 1.04g 이라고 나온대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시죠? 자, 몰랄 농도 구할 때, 용액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당연히 시약, 질량 측정할 때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씻기병, 남은 거 없게 당연히 하시는 거겠지요. 요런 거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2, 3에 나눠주는 게 씻기병, 남은 거 있을까봐 혹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공통점 1몰 공통점. 공통점은 뭐예요? 용액 몰수. 그죠? 이런 게 같겠네요. 뭐 농도는 좀 다를 수 있겠고요. 그죠? 이런 건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 거는요. 용액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라고 하는 퍼센트 농도. 자, 용액 질량의 용질 질량, 아까는 100을 곱했는데 이번엔 10의 6승을 곱했어요. 얘는 ppm 농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표현하죠. 몰랄 농도는 용매, 물 1k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고요. 단위는 몰 퍼 킬로그램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몰랄 농도의 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되시죠? 자, 뒤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농액의 농도를 설명한 거래요. 옳지 않은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대기 중 오염물질이나 가무수기 중금 노토나트는 ppm 농도보다는 퍼센트 농도, 두 개가 바뀌었지요. ppm 농도보다는 퍼센트 농도보다는 ppm 농도를 써야죠. 그죠? 부피 플라스크 사용해서 만드는 용액의 물 농도는 이거는 몰 농도. 용액 온도가 달라지면 몰 농도 변한다? 안 변한다. 어떤 화합물 X 이용해서 0.5몰 수용액 만들었습니다. 용액 밀도는 1.1이래요.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물어봤습니다. 자, 0.5몰이고요. 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학 무신량 0.5몰. 자, 일단 우리가 몰의 정의가 1리터의 몰수였잖아요. 그죠? 여기 1리터라고 줬지요. 0.5몰이면은 얘가 1몰일 때 400g이어야 되는데 0.5몰이니까 이게 X가 되면 이거 200g 용질. 자, 여기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매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가 몰랄 농도를 바꿀 건가 봐요. 자, 근데 g을 물어봤죠. 지금 여기에는 부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1리터를 1kg으로 바꿔줘야 되면 밀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1000ml니까 이거를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1.1g per ml를 곱해주면 밀리리터 지워지죠. 얘는 1100g인 거예요. 한마디로 물 1000ml가 1100g이 되는 거죠. 부피랑 질량이랑 다르다라고 표현하죠. 저는 요거 1000g은 용액의 질량인 거죠. 용매만의 질량은 누굴 빼줘야 돼요? 용질을 빼주셔야 되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남는 거예요? 900g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몰랄 농도 구하면 되겠죠. 몰랄 농도는 용매 0.9kg 분의 용질의 질량은 2분의 1몰이었어요. 400분의 200이니까.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56이 나온다는데요. 본수를 써줘야 돼요. 자, 3번에 어느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이 먹는 물로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소에다 의뢰했대요. 밀도는 1입니다. 편하게. 원자량은 납이 200이네요. 자, 약수에 들어있는 납몰 농도가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ppm 농도 나왔는데, 자, 지금 의뢰했더니 0.01ml per 리터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저 얘기를 하면은 용액 1리터에 0.001g, 아니지, 밀리그램 이 녹아 있는 거죠. 그죠? 0.11mg을 g으로 바꾸고 싶어요. 우리
1cm, 1m, 1cm, 1mm 그 단위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1m가 제일 중간 단위고요. cm, mm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죠. 그래서 밀리라고 하는 게 붙으면요. 우리 그냥 안 붙은 거랑 1000배 차이. 왜냐면 물이 아니라 우유 1리터. 그게 1000ml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세 개짜리인데 g으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6승 g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용액 1리터에 10의 마이너스 6승 g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몰농도를 구산한대. 1리터에 이만큼 들어있는 거죠. 1몰이 200g인 거예요. 근데 얘는 몇 몰인지 몰라요. 근데 10의 마이너스 6승 g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몇 몰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죠? 이거 1리터에 들어있으면은 요 구한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몰농도라고 나오는 거죠. 돼요? 자, ppm으로 왜 표현해요? 몰농도로 했더니 숫자가 더럽게 작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용질의 양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ppm 농도로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시죠? 자, 오늘 보신 내용은 수용액의 농도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퍼센트 농도, 그 다음에 추가된 ppm 농도, 용질의 양이 너무 작을 때 쓰는 농도에 대해서 봤고요. 이 두 가지는 질량 농도이기 때문에 온도에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몰 농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방법인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몰랄 농도는 뒤에 가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될 농도 중에 하나입니다. 몰랄 농도를 이용해서 어떤 많은 문제들을 푸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되시지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